자, 3작업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렬 및 부분합 80점짜리입니다. 의외로 점수가 높지만 되게 간단해요. 오히려 차트보다도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실제가 자격증이 아니라 실제 응용할 때도요, 이 부분합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이제 엑셀을 배우게 되면 사실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게 가계부를 쓰면서 매일마다 엑셀을 쓰게 되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기본 기능들은 계속 외울 수가 있고 익혀나갈 수가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함수까지도 자꾸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가계부 같은 거 쓸 때 이 부분합이라는 걸 하게 되면 매 월마다 소개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월 소개, 또 뭐 전체 1년 소개, 뭐 몇 년 동안 얼마를 내가 뭐 가계부에서 지출이 얼마였고 수입이 얼마였는지를 통계 같은 거 내기 되게 쉬워요. 그게 이제 부분합입니다. 부분의 합계, 우리는 이제 소개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부분의 합계를 내는 게 바로 부분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합을 잘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하게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할게요. 써 있는 그대로,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글자 한 글자도 안 빼놓고 정확하게 읽으면서 따라가는, 순서대로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의, 그럼 제1작업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같이 이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제 화면 열어주시고 같이 작업을 해주세요. 자, 제1작업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B4에서 H12 영역을, 자, 블럭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B의 4번 칸부터 H의 12번 영역을 복사하여, 자, 복사는 단축키 컨트롤 C가 있죠. 컨트롤 C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거 뭐죠? 이거 결제란 만들 때 컨트롤 C 한번 썼었어요. 그때도 메모를 안 해드렸을 텐데 너무 기본적인 단축키니까 이건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컨트롤 C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의, 자, 3작업으로 들어가는 얘기죠. 3작업 들어가 주시고 아래쪽에 있습니다. B2번 셀부터, 자, B2번 셀을 선택하시고 모두 붙여넣기. 자, 붙여넣기는 단축키가 컨트롤 V입니다. 컨트롤 V 누르시면 아까 복사했던 그 내용이 이쪽으로 넘어와요. 자, 그런 다음에 조건과 같이 작업하셔야 이제 조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부터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건데, 그 전에, 자, 지금 보시면 화면이 글씨가 너무 좁아가지고 칸이 너무 좁아가지고 글씨가 다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처리를 해놓고 작업하는 게 좋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 영어 B부터 H까지를 블럭을 잡아주세요. 영어 B부터 H까지, 영어를 블럭 잡는 겁니다. 해당하는 그러니까 줄 전체를 블럭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 B에서 H까지 잡아주세요. A는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A는 문제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시트의 A열 너비는 1로 지정해라 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A열 너비는 건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B부터 블럭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와 C의 경계선, 아니 C와 D의 경계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아무 영어 사이의 경계선을 2번 따닥 눌러주면 자동으로 그 줄에 가장 긴 글자에 맞춰서 너비가 맞춰집니다. 이렇게 해서 너비를 좀 넓혀놓고 작업을 좀, 글씨가 다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빈 공간 찍어서 블럭을 취소하시고요. 자, 문제 계속 보면서 문제를 풀어갈게요. 자, 1번부터입니다. 1번. 자, 조건 1번. 부분합이라는 게 나왔는데, 자, 메모를 제가 좀 이따 해드리겠지만, 부분합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정렬을 해야 돼요. 여기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문제상에도 주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렬을 해야 돼요. 다행히 문제상에도 써 있으니까 뭐 문제를 그대로 읽어가면서 푸는 우리는 절대 틀릴 일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제 회사에 있는 어떤 문서에 소개를 내고 싶다, 그럴 때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정렬하라고 했는데요. 정렬을 좀 할 겁니다. 자, 뭘로 정렬하는지 알아야죠. 정렬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 이름 순인지 성적 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건 그림이 항상 주어집니다. 3작업은 그림을 보시면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기본 데이터가 써지는데 갑자기 없던 해외 전자 평균, 해외 전자 개수 뭐 이런 게 써 있네요. 예, 이렇게 함수명이 붙어 있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글씨가 좀 굵은 글씨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제조회사죠. 우리 문제상에는 그 제조회사별로 정렬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요.
굵은 글씨가 나와 있는 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시면 돼요. 단, 자, 제조회사 순으로 정렬을 할 건데 히읗이 먼저 나왔네요. 해외 전자가 먼저 나오고 밑에 미래 전자가 나중에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다 순이 아니고 히읗이 먼저 나왔으니까 하, 파, 타 이렇게 내려오는, 거꾸로 내려오는 순서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엑셀에서는 내림차 순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용어는 모르더라도 어쨌든 히읗부터 시작하네 라는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기억이 아니라 히읗부터 정렬이 된다. 제조회사별로 히읗부터 정렬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문제상에 정렬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조회사에다 마우스를 찍어주세요. 절대 블럭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블럭을 잡고 정렬하게 되면 얘만 정렬하라는 얘기가 돼요. 제조회사만. 그럼 나머지는 가만히 있고 얘만 정렬되면 데이터 글씨 써놓은 게 다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블럭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마우스를 제조회사라고 되어 있는 줄 아무데나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평범하게 그냥 제목 찍으면 제일 무난하겠죠. 자, 제목을 찍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렬할 건데 위에 데이터 메뉴로 들어갑니다. 우리 문제 푸는 것 중에 대부분이 데이터 메뉴에 다 있어요. 간혹가다 이제 아닌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데이터에 있으니까 뭐 못 찾겠다 싶으면 무조건 데이터 메뉴 들어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정렬할 건데, 자, 제가 화면 확대시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정렬하는 거에 보시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 앞쪽에 우리나라 말 공자처럼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역에서 히읗으로 가라라는 뜻이에요.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하라는 얘기고요. 밑에 거는 우리말 후자처럼 보이는데 히읗에서 기역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건 요거예요. 요거. 그렇죠? 아까 히읗이 먼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찍어주면 자동으로 제조회사가 해외전자, 한국전자, 미래전자 하고서 정렬이 됩니다. 컴퓨터가 제조회사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찍어 놓은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요 히읗에서 기억 누르면 마우스 찍혀 있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다시 줄일게요. 자, 정렬이 끝났습니다. 문제 보시면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부분합을 들어가는 건데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동시에 두 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합은 무조건 한 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정렬을 하면서 제조회사에다 마우스를 찍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굳이 블럭을 안 잡아도 돼요. 불필요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블럭 설정 안 하고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이 표 안에 아무데나 마우스를 찍어 놓으시고, 자, 부분합 들어가겠습니다. 부분합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메뉴에 있고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부분합 찾으셨죠? 자, 찍어주세요. 부분합을 찍으시면 자동으로 블럭이 잡히면서 이런 창이 나옵니다. 자, 좀 이따 메모 해드릴 거예요. 지금 메모 해드리면 그때 거 보시면서 같이 메모를 하시거나 화면 캡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부분합 창이 나왔는데 제일 첫 번째 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룹화할 항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좀 어렵게 써 있는데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모아놓은 항목이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부분합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월별로 뭐 소개를 낸다든지 뭐 부서별로 소개를 낸다든지 이런 게 부분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끼리끼리 모아놓고 그거에 대한 합계를 구해라, 이게 부분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렬을 하면서 끼리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아까 해외전자끼리 모아놨고 한국전자끼리 모아놨고 미래전자끼리 모아놓은 게 정렬이거든요. 그 모아놓은 정렬을 어떤 걸인지를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게 바로 첫 번째 항목입니다. 자, 그래서 상품 코드를 찍어서 우리가 정렬했던 제조회사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네, 제조회사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합계는 이제 문제를 봐야죠. 자, 아까 문제 읽었던 거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상품명의 개수가 나왔네요. 자, 합계가 아니네요. 합계를 찍어서 개수로 바꿔주세요. 합계를 찍어서 개수로 바꿔주시고, 자, 상품명이라고 했으니까 상품명 그 밑에 걸 체크를 해주시는데 원래 체크된 게 하나 있었네요. 상품 리뷰가 하나 체크돼 있었는데 요거는 꺼주세요. 상품명의 개수 구하라고 했는데 다른 게 체크돼 있으면 동시에 두 개 나와 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만 해주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하나가 끝났어요. 이 상태로 확인을 누르시면 상품명의 개수가 자동으로 딱 구해졌어요. 그죠? 상품명의 개수가 구해졌습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아직 안 구한 게 있죠. 판매 수량의 평균을 아직 안 구했습니다. 또 들어가야 됩니다. 부분합은 한 번에 하나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또 두 번째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가볼게요. 또 들어가요. 부분합 아까 데이터 메뉴 제일 끝에 있는 부분합 여기 있죠. 부분합 들어가 주시고, 네, 부분합 들어가 주시고, 자 두 번째 함수는 판매 수량의 평균입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제조회사는 건드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로 끼리끼리 모아놨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건드시면 안 됩니다. 제조회사 별, 제조회사 끼리끼리 모아놓은 거가 요거다라고 컴퓨터에 알려준 거예요. 놔두시고 판매 수량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개수를 평균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칸 중에서 판매 수량만 찍어주시고 상품명은 또 끄셔야 됩니다. 자, 아직 나가지 마세요. 아직 기다려야 됩니다. 할 게 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할 때는 이렇게만 하고 끝냈어요.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제조회사 별, 제일 위에 제조회사 있죠. 제조회사 별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잘 했어요. 예, 잘 됐습니다. 근데 요 밑에 보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가 되어 있네요. 예, 요거를 끄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 항목 할 때는 반드시 요걸 끄셔야 돼요. 두 번째 함수 구할 때는. 왜 그러냐면 대치라는 말은 바꿔치기 하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개수를 구해놨어요. 이 구해놓은 거를 지금 구하는 판매 수량의 평균으로 바꿔라. 원래 있던 건 지우고 이걸로 바꿔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체크돼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 문제는 두 개를 동시에 구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항목을 할 때는, 두 번째 항목 함수를 구할 때는 체크를,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끄셔야 됩니다. 예, 틀리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중요하니까 잘 좀 캐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네, 부분합이 끝났어요. 네. 1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80점짜리인데 이렇게 간단해요. 하나 더 있네요. 참. 자, 윤곽 지우시오. 요거 하나 더 남았네요. 자, 윤곽이라는 건 또 뭐냐면 엑셀이 지금까지 안 보이던 이상한 화면이 하나 나왔어요. 자, 잠깐만 화면을 또 다시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자, 엑셀 앞에 갑자기 이런 1, 2, 3, 4 하고서 무슨 섬들이 잔뜩 생겼어요. 이게 이제 부분합을 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나와 있는 항목들이 해외전자도 나와 있고 해외전자의 평균, 해외전자의 개수 다 나오잖아요. 4번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만약에 3번을 찍으면 왼쪽 위에 있는 그 개요라고 되어 있는 거, 3번을 찍으면 세부 데이터는 사라져요. 이렇게 이제 소개 구한 것들만 남게 되는 거죠. 2번을 찍으면 하나 더 사라져요. 평균을 나중에 구했기 때문에 평균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을 찍으면 총계만 나와요.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딱 보면서, 지금 우리는 문제가 기껏해 8개밖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되게 간단한데 한 2,300명 정도 뭐 데이터가 있을 때는 다 보면서 작업하기가 뭐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걸 조정해 가지고 그 소개만 본다든지 아니면 전체에 대한 것만 본다든지 할 수가 있게끔 조절하는 항목입니다. 이거를 요약되어 있는 개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줄일게요. 우리 문제에서는 이걸 윤곽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버전이 언제부터 이게 개요로 바뀌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자, 이걸 없애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어딨냐면 아까 부분합 바로 왼쪽에 그룹 해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룹 해제 글씨를 찍어주셔야 돼요. 글씨를 찍으시면 그 안에 개요 지우기가 나오죠. 네. 혹시 윤곽 지우기로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윤곽 지우기 하시면 되고요. 버전에 따라서 어느 순간인가 이게 개요로 바뀌었어요. 아마도 2017 버전 이상도 개요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2017도. 네, 어쨌든 문제는 아직은 윤곽으로 나옵니다. 자, 개요 지우기를 해주시면 앞에 거가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거긴 하지만 D열이 지금 새로 생기면서 칸이 좁아가지고 해외전자가 글씨가 좀 잘려 있어요. 그쵸? 아까 다른 칸들은 다 넓혀놨는데 해외전자 평균이라고 돼 있는 이 제조회사는 뭔가 글씨가 새로 생기면서 좀 좁아졌거든요. 그래서 D와 E의 경계선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좀 넓혀주세요. 그래야 보기 좋죠. 잘리지 않도록. 네. 자, 밑에 아래쪽에 있는 3번 문제 보시면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했는데 나머지 사항 틀린 거 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 주황색은 왜 없냐면 우리가 1번 문제를 주황색 하는 걸 안 했어요. 지금 차트 문제 풀려고 그냥 넘어오다 보니까 주황색 하는 걸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없는 겁니다.
지금 이거 주황색 없다고 여기서 막 바꾸면 안 되고요. 이미 있는 거예요. 원래는 나와요. 원래는 1번 1작업할 때 작업을 했으면 그대로 복사돼서 나오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나머지 틀린 거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틀린 게 없어요. 아주 잘 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80점짜리예요. 우리 100점 얻으려고 어제 뭐 그렇게 열심히 막 고생을 했는데 80점이 오히려 훨씬 더 간단하죠. 그냥 사실은 1번 거 하나만 끝내면 되는 거거든. 정렬하고 부분합하는 거. 예, 됐습니다. 네, 3작업이 끝났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너무 빨리 끝나죠?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잘 하셨는지 한번 카톡에다가 잘 되셨으면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시고 한 번 더 할까요? 자, 시험장 가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잘했다고 했는데 결과물이랑 확인해 보니까 뭔가 잘못돼 있어요. 그럼 다시 해야죠. 그죠? 다시 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지우는지 몰라서 또 다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죠? 이미 지금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똑같이 지우는 방법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부분합을 구해놓은 칸에 찍어주시고요. 아무데나.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요. 예,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시면 부분합이라는 항목이 나오고요. 맨 밑에 모두 제거라고 있습니다. 이 모두 제거를 찍으면 부분합 구했던 게 사라지고 원래대로 돌아가요. 칸 너비야 뭐 이제 넓혀준 상태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부분합은 사라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문제를 다시 보시면 정렬하라고 나오는데 정렬은 뭘로 찾냐면 굵은 글자가 있는 요 해외전자 평균, 해외전자 개수함수 굵은 글씨 나오죠. 요 굵은 글씨가 있는 거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회사에다 찍어놓고 정렬 데이터의 정렬에 있는 히읗부터 기억까지 히읗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미 우린 돼 있습니다. 그죠? 이미 돼 있으니까 안 건드셔도 되는 거예요. 부분합만 지금 취소한 거지 정렬한 것까지 취소된 게 아닙니다. 요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자, 부분합 다시 한번 해보죠. 자, 갑니다. 아무데나 표 안쪽에 아무데나 마우스 찍으시고요. 데이터에 부분합을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칸에 이미 다 돼 있긴 하지만 첫 번째 칸에는 끼리끼리 모아둔 다시 말하면 정렬했던 게 뭘로 정렬했냐를 알려줘야 돼요. 그게 우리는 제조회사입니다. 제조회사로 지정을 해주시고 첫 번째 문제가 상품명의 개수였어요. 다른 거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되고 상품명만 체크돼야 됩니다. 다른 게 체크되어 있으면 당연히 틀립니다. 자, 상품명만 체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꺼주세요. 그리고 평균이 아니라 개수로 바꿔주시고. 자, 해석을 해보시면 제조회사별 맨 위가 제조회사가 써 있어야 돼요. 그 끼리끼리 모아놓은 항목 제조회사별 상품명의 개수를 부분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해석되죠?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하나가 구해졌어요. 아직 하나 더 남았죠? 판매 수량의 평균 또 남았습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데이터의 부분합에 다시 들어가요. 자, 제조회사는 건드시면 안 됩니다. 정렬했던 게 딴 걸로 바뀌면 안 되니까. 얘는 건드시면 안 되고. 자, 두 번째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요거 하시는 거거든요. 자, 개수가 아니라 평균이고요. 예. 그리고 판매 수량을 체크해 주시고 상품명은 꺼주세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할 때 반드시 봐주셔야 되는 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되어 있는 요 항목이 체크가 해제돼 있어야 돼요.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 할 때는 반드시 해제돼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미 좀 전에 했기 때문에 해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되는데 오히려 체크하면 지금 틀립니다. 무조건 한번 건드시면 안 되고 체크가 해제돼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두 번째 거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1번이 끝났어요. 자, 이번엔 2번입니다. 2번. 윤곽 지우시오. 자, 이거는 데이터의 부분합의 옆에 있는 그룹 해제 들어갑니다. 그룹 해제 들어가셔서 개요 지우기를 하시면 앞에 거 사라집니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비 조정 뭐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너비 조정이야 뭐 이제 눈으로 보시면서 쉽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고 다 됐습니다. 80점이 끝났습니다.